일본의 나랏빚 부담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 일본 정부가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할 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일본의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의 예산 요구안에 국채비로 36조 6천억 엔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19조 원입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의 국채비는 31조 3천억 엔이었는데 1년 만에 5조 3천억 엔, 약 17%나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 20년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6조 6천억 엔이 단순한 이자 비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채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합친 금액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금리입니다. 국채 이자를 계산할 때 일본 정부는 사용하는 상정금리를 기존 3.0%에서 3.8%로 올렸습니다. 이 수준은 2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정금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도 이미 금리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8월 18일 2.945%까지 올라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3%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공짜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발행한 국채가 만기가 돌아오고 새로운 국채로 차원할 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모든 일본 국채의 이자가 3.8%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금리의 국채 비중이 늘어나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도 국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지금 긴축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7년도 일본 정부 부처의 예산 요구액은 처음으로 130조 엔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비만 36조 6천억 엔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전체 요구액의 약 28%를 국채비가 차지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 확정 예산이 아니라 예산 요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의 30%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분명합니다. 빚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부채 규모 자체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의 전체 빚은 올해 일본의 1년 경제 규모의 2배가 넘는 GDP 대비 204.4%에 이를 전망입니다. OECD 역시 일본의 공공부채가 GDP의 20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본이 곧 국가부도에 빠진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부채 대부분은 자국 통화인 엔화로 발행돼 있고 일본은행과 일본 금융기관 등 국내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도 높습니다. 따라서 외화부채가 많은 국가와 똑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경우입니다. 재정이 악화되면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의 국채비가 늘어나고 국채비가 늘어나면 다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도 최근 일본에서 재정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의 진짜 시험대는 단순히 빚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일본이 얼마나 높은 금리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경제를 지탱했던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있다면 36조 6천억 엔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일본 재정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